안녕하세요. 신의 손을 찾아서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예, 며칠 전에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가 떨리고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암에 네. 걸렸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갑상선 암이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나서 빨리 가보라고. 그분이시죠? 저한테 오셨던.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당황하겠다. 그래도 제가 생각나줘서 참 고맙다.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진짜 목소리에서 그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네.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럴 때 뭐 유방암도 좋고 어떤 암도 똑같은 프로세스일까요? 그렇죠. 네. 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후부터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네.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유방 갑상선 전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메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다른 암도 다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암이 진단이 됐어요. 당신은 암입니다. 뭐 유방암입니다. 갑상선 암입니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무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뭐라고? 암이라고? 정말 암이라고? 나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의사가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암에 진단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진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굉장히 침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로 뭐 그냥 하라는 대로 뭐 하다가 그냥 뭐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수술방에 누워 있고 약간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 받고 나서도 불안하고 수술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정말 지옥 같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이 질환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보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좀 정보를 얻으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치료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요즘에 1년에 3만 명 이상 이제 유방암이 진단이 되고 각 병원들에서 유방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인기가 많은 정말 잘한다고 소문나신 분들 큰 병원들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치료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진료 예약만 한두 달이 걸리고 거기서 또 수술까지 한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2, 3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리게 돼요. 난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 내가 이제 진단을 받아서 뭐 좀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뭐 아산병원이 잘한대, 뭐 서울대병원이 잘한대, 뭐 세브란스 병원이 잘한대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예약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진료를 볼 때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땡길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협력병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대학병원은 협력병원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할 때는 제가 협력병원 협력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약을 하면 훨씬 빨리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 집 근처에 서울대와 협력병원 협약이 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 의뢰를 받으면은 조금 더 빨리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를 예를 들면 저희 병원은 이제 뭐 서울대, 아산, 세브란스 다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은 좀 좋은 게 특히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협력병원 의사가 예약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약을 잡으면 한두 달이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유방암 환자가 진단이 된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제가 예약을 해드리면 막말로 다음 주에도 진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으면은 조금 더 늦춰질 수는 있는데 그래봐야 1, 2주 정도고 어찌됐든 그런 좋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각 그 병원들마다 협력병원과의 협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이용하면 좋으실 거예요. 여기서 어느 병원이 중요할까요? 어떤
예, 교수님이 중요할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네, 물론 병원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큰 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 이런 병원들은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병원들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단점이 있는 게 너무 환자가 많기 때문에 환자 취급을 잘 못 받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모 병원은 공장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갔다 오신 분들의 평이 썩 안 좋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집 근처에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되게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간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고 좋다. 그러면 그분한테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이 가까운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서는 병원을 자주 가야 돼요. 근데 지방에서 서울로 가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병원을 정했어요. 네. 교수님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스케줄 이렇게 해줘서 맞아요. 일주일, 2주가 이렇게 텀이 있으면 그 시간이 진짜 공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검사하고 뭐 하는데 혹시 다른데 전이는 있지 않을까? 네. 혹시 이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이게 진행돼 갖고 더 안 좋아지는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시겠어요. 그런데 자, 한두 달 사이에 암이 진행되고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췌장암이나 폐암 중에 그런 암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일반적인 뭐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뭐 이런 암들은 사실 갑상선암은 한 요즘에 수술하면 한 6개월 걸려요. 근데 수술까지 받는데. 미칠 것 같을 것 근데 같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정말 6개월 차이로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다른 암들도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암인데 스케줄이 너무 밀려서 6개월 후로 잡힌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치료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주치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런 이유는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이게 유방암 같은 경우 진단을 받으면 이게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자극이 돼서 유방이 흔히 아파요. 근데 환자분들은 나 여기 그렇죠, 아파, 그렇죠. 뭐 이거 더 같아. 커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네.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내가 다음 병원에 갔을 때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어디 봤는데 이런 수술 방법이 있다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되나? 맨날 바빠서 잘 말씀 안 해주시는데 하지만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주치의께서 바쁘니까 짜증을 내든 안 내든, 아니면 주치의가 아니라 거기에 담당 간호사분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고 물어볼 땐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질문할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으셔서 진료를 보러 가셨을 때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듣는 것이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정말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거는 계속 옆에서 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셔서 밤새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요새는 유튜브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수술하는 것까지 다 영상을 보셨대요. 어느 정도까지 이 나의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많이 알면 너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인터넷에 특히 암 카페나 이런 데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무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좋아진 사람들의 얘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좋아진 분들은 나 좋아졌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고 그러냐고 카페에 나 좋아졌어요 이러고 잘한 글 안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더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이 찾아보시는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수준에서만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런저런 걸 찾다 보면 정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 자연 치유라든지 뭐 이거 수술을 안 하고 뭐 낫다든지. 근데 정말로 비의료인의 그런 비전문적인 의견들은 조금
배제를 하시고 지금은 우선적으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치료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요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러면 담당 교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교수님의 말만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장기, 뼈나 폐나 간이나 뭐 이런 데 전이가 있는지 그런 검사들을 쭉 하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쫙 검토를 하고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할 겁니다. 요렇게 진행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치의를 믿고 검사하고 기다리시면 되는 문제예요. 네. 제가 이 채널을 하다 보면 원장님들께서 꼭 해주시는 말씀이 나를 믿고 쫓아오는 환자한테 더 눈길이 가고 마음이 네. 가서 더 잘해주게 된다라는 말이 제가 들었는데 정말 이거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그 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테니까 큰일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잘 나으실 거고 예. 치료 잘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딱 담당 교수님 만났으면 믿습니다. 네. 예, 모든 걸 다 맡기고 따라가서 예, 웃으면서 예, 내가 이 영상에 참 도움이 많이 받았지라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감사합니다.